네, 아버님 면역력이 회복되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게 수면 시간이시거든요. 예. 네, 그 중에서도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네, 그 4시간은 꼭 지켜주면서 주무시길 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제 시간에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예.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소화 안 되는 식품은 되도록이면은 점심, 예를 들어 뭐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은 낮에 복용해 주시고요. 예. 아침이나 저녁에는 죽과 같은 따뜻한 음식을 복용해 주시면 아버님 면역력 향상시키는데 더욱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와 목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신체 척추가 균형이 깨지면서 턱관절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이 턱관절이 불균형이 생기시면은 치아 관절에도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아버님처럼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척추 교정이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턱관절까지 교정이 된 후에 이제 차후에 치아 관리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허리로는 대요근과 이상근 그리고 척추 바로 옆에 있는 다혈근 치료를 같이 약침 시술로 넣어주면 좋으시고요. 목 같은 광야에는 중사각근과 전사각근 그리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흉쇄 유들곤이라는 SCM 근육을 풀어주시면 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과 글리코사이드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하여 코르티코스테론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같은 인체 유해한 자극에 대하여 인체의 방어력을 높여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성선 촉진 작용이 있어서 남자들의 발기부전, 조루, 성욕 저하에 유효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고혈당과 비만을 억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진세노사이드 RB가 주축으로 하는 디글리코사이드는 중추신경계에 억제작용을 해서 진통, 정신 안정, 항경련,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고요. 그와 반해 진세노사이드 Rg를 주축으로 하는 트리글리코사이드 에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작용을 시키기 때문에 정신력 집중을 증강시키고 항피로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뇌 피질에서 억제와 흥분의 작용을 통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의 문란함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좀 같이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네. 일단 부인분의 증상으로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네. 지금 몇 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대략 구체적으로 몇 개월 정도인지 혹시 4개월 됐나? 4개월이요? 네, 한 4개월 됐어요. 4개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전부터 혹시 드셨던 약 종류가 있으세요? 아, 전에 들었던 거는 뭐, 원래 당뇨가 있었고, 당뇨병 약은 먹고요. 네. 또 뭔 약 먹잖아요? 혈압은 괜찮으셨고요. 혈압약, 다른 약은 뭐, 특별한 약은 없고요. 네. 저기, 아산병원에서 신장내과에서 타다 먹는 약은 좀 있었어요. 심장내과요? 네, 신장내과에서 타다 먹는 약이 있었고요. 혹시 당뇨도 좀 오래되셨나요? 당뇨는 좀 오래됐지. 대략 얼마나 한 오래되셨어요? 7년 됐어요. 7년이요? 네, 근데 먹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네. 수면제 있잖아요. 수면제. 네, 수면제는 좀 복용했었어요. 잠을 못 이루신 것도 좀 오래되셨나요? 네네. 그 당뇨를 평소에 혈당을 좀 재가면서 관리를 좀 잘 하고 계세요? 네네. 혈당 수치는 괜찮게 나오시고요. 네네. 당뇨는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 4개월 전에 혹시 갑자기 무리하시거나 몸에 어떤 나타난 다른 증상들은 없으셨어요? 4개월 전에 뭐 다른 증상은 없었어, 나타났어. 그런 건 스트레스를 없으셨고.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 동네, 네. 집안에 저 어르신한테요. 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그러셨구나. 뒤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얼굴이나 네. 이 목 주변으로 뾰루지 같은 수포 같은 거나 뭐 네. 아니면 가려운 증상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그런 건 없었어요.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네, 손발의 한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그런 증상도 없으셨고요. 네, 그런 것도 없어요. 아, 그건 아주 다행입니다. 네, 지금 봤을 때에는 제가 걱정이 된 두 가지 질환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일단 하나는 안면신경의 장애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중추신경의 장애거든요. 네, 네, 일단 제일 걱정이 되는 중추신경의 장애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만약 그쪽이라면 병원에서 1차적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더 좋아질 여지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건 안면신경의 문제입니다. 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의 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네,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네.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럴 때에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 염증이 생긴다거나 네네. 기능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네. 얼굴 쪽으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증상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입이 삐뚤어지는 증상을 우리가 흔히 구안화사라고 하는데 네, 혀 쪽으로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발음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혀의 네. 감각이 달라진다든지 네. 그런 증상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쪽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약해져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네, 네, 침 치료나 네, 한약 치료 등등을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저희 와이프가 그 한약을 못 먹거든요. 한약만 먹으면 한약을 먹겠는데요. 네. 심장 쪽으로 안 좋다 보니까 한약을 복용을 또 못해요. 그거는 네네.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이 목소리만으로는 여러 가지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네. 증상에 맞춰서 정밀하게 약을 쓰면 충분히 치료도 가능하고요. 네네. 처방도 가능하시니까 네. 어디에서 이제 못 먹는다고 하더라. 그럼 나는 못 먹는구나. 이렇게만 접근하지는 마시고 네. 인근의 한의원에서 꼭 같이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네네. 이 한방 쪽에서는 혀의 기능을 비위의 문제 그리고 네. 심장의 문제를 같이 봅니다. 네네. 그래서 더 약해진 장부의 기능을 보태어주면은 네. 또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혀라는 거는 설자 심지묘라고 해서 네. 심장의 어떤 그런 기능 이상들이 발현이 되는 곳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게 심장에 열이 쌓이고 네.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해주는 그런 한방 치료들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네네. 인근 한의원에서 꼭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크기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요.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일단 수삼이라고 해서 말리기 전에 껍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의 인삼을 수삼이라고 하고요. 껍질을 벗긴 뒤에 말린 형태의 인삼을 백삼이라고 합니다. 많이 유통이 되는 형태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유명한 게 홍삼이잖아요. 홍삼은 껍질째로 푹 쪄서 그것을 말린, 건조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삼은 잔뿌리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요. 유효 성분이 내부의 실질에도 있지만 겉에 껍질 부분에도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사포닌이라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크다고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고요. 뭐 얇다고 해서 꼭 안 좋은 거는 아니고 그거에 이제 양리 작용이나 어떤 내가 어느 부위에 집중적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천삼, 뭐 지삼, 양삼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얼마나 사람 형태와 비슷한지 그리고 크기와 생김새, 조직의 치밀도 등등을 통해서 이제 판별을 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근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유효 성분들도 충분히 있고 잘 우러나게끔만 잘 뽑아주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다 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잘 계신가요? 예, 네, 다행입니다. 어머니 상담을 맡은 최성근 원장입니다. 몇 가지 좀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어머니 그러면 수술 한쪽 다리는 그럼 1년 전에 하신 거예요? 예, 이제 2월 달에 했어요. 이제 2017년도 2월 달에. 2017년도 2월 달에 하셨는데 지금 예. 1월 25일인데 예. 그 수술한 다리가 아직 다시 아프다라고 말씀해 다른 주시는 다리가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다리가 아주 오그랬다 펴기 따기도 아프고 얼지도 못하고 일어나려면 아프도 얼른 일어나도 못하고 안겼으려면 일어나도 못하고 칠려면 일어나도 못하고 징하단 말이요. 네.
그 그럼 걸어가 한번 쪼가서 걸어댕기 일어나고 걸어댕기면 그냥 걸어댕기는댕긴디 그래도 걸어댕기도 그렇게 아프고 지하단 네. 말이요. 그러길래 네. 어저께 텔레보고는 다 네. 문인자 해보려고 그래서 네, 해봤어요. 잘 전화하셨어요. 일단은 네. 그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힘드신데 걸어 다닐 때 좀 네. 괜찮으시다고요. 걸어다닐 때는 그래도 걸어댕기는데 아직 처음에는 뛰고 걸고 하기가 징하기 힘들고 그 걸어댕기는 아파도 그 쪼가득 걸기는 쪼가득 더 낫어요. 네. 그 두 달 다 마찬가지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네. 그 수술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어머니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연골이 다 닳았다. 그리고 연세를 확인해서 봤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치료, 한의학적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의원에서 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의원에서 아주 좀뭔 그렇게는 안 하고 말로 하면 뭐 거기서는 뭐 말로 안 하고 설침 같은 것도 많이 해봤죠. 네. 설침이랑 치미로 막 네. 씻어서. 네. 그러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사실 연골이 다 닳고 증상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30대, 40대처럼 관절이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더 안 좋아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네. 일단 어머님께서 생활 습관을 몇 가지 조금 교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어머니 땅바닥에 앉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징하게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땅바닥에 앉는 습관보단 차라리 의자나 소파 이런 데 앉아 계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앉기가 더 의자였죠. 소파에나 의자 앉기가 더 나서. 아,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양반다리, 책상다리 있죠. 이 양반다리도 골반 부분이 유연하지 못한 분들은 했을 때 무릎 관절 쪽으로, 무릎 옆에 측부 인대 쪽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양반다리도 좀 하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날씨가 추울 때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실내 온도, 집에 계실 때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옷 입고 주무시는 부분 좋고요. 통증이 좀 더 심하다면 온찜질, 따뜻한 찜질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온찜질이 뭐이라요? 따뜻한 찜질이요.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따뜻한 찜질? 그 뭐 수건 같은 거를 살짝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데운다든지 핫팩을 무릎에 올려서 따뜻한 찜질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하지만 치료는 지금 그 집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 풀리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침 치료, 뜸 치료, 그리고 무릎 관절 부분 그리고 하지 근력 부분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한약 치료도 같이 해주신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병원에 갔어요. 네. 요새 연골 주사라든가 뭐인가 그런 것들 좀 맞아볼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한약방에 가서 해야 돼요. 아, 그런 주사 맞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원이나 병원만 가는 것보다는 그 치료도 받으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학적 치료까지 받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버님 상담을 맡은 최성근 원장입니다. 근데 감이 좀 약하네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예, 그럼 제가 좀 더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대상포진 그럼 3년 2개월 동안 낫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통증이랑 증상이 나타나셨었나요? 예. 그러면 치료는 좀 받아보셨어요? 치료를 병이 나자마자 아주 물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병원에 입원을 저녁에 병이 났는데 새벽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네. 흔대지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다 치료가 거의 다 딱지가 떨어지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가지고 왔더니 재발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이 부위가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 앞 가슴 온동 한 데서부터 뒤 등뼈까지 반이 왔습니다. 아, 앞 가슴 쪽부터 등뼈까지 반이요. 예, 옆구리가. 네, 옆구리 부분. 예. 이게 뭐 대상포진은 어떻게 보면 특이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옆구리 부분 쪽으로의 수포 그리고 칼로 베는 듯한 따가운 통증이 대상포진의 특이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퇴원 이후에도 계속 지속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일단 대상포진 그럼 지금도 약 복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병원에서 네. 약을 그러니까 뭐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삽니다. 진통제요. 예. 네, 마약성 진통제. 통증이 매우 심하시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안 낫는 부분, 사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바이러스 질환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발생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3년 2개월이나 지속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특이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시라고 판단이 되고 예.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한약의 복용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약의 복용과 함께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가지고 일단은 먼저 진단부터 받으시고요. 예. 지금 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지금 진통제 복용하시는 것은 계속 복용하시면서 예. 면역력의 저하된 부분을 올려줄 수 있는 한약, 기력적인, 체력적인 보충해줄 수 있는 한약을 좀 복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아버님의 그 신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뵙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예. 내일 아침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료, 진단 받으시고요. 예.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한약 복용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삼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그 내열 그리고 습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인삼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인삼 하지만 그냥 인삼만을 복용했을 때 이렇게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인삼이 들어간 한약은 열이 많은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처방받으시면 이 인삼의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체질에 맞게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낮춰주면서 효능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한약으로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신다면 열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이 효능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